밤하늘에서 갑자기 하나의 별이 평소보다 수백 배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신비로운 현상이라 여겼지만 곧 이것이 근처 거대한 별의 폭발적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일주일도 안 되어 지구의 보호막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험난했던 고대 우주에서 최초로 탄생했을 행성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억 년 전 우주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은하들이 훨씬 더 가까이 붙어 있었고 별들은 현재보다 수천 배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었죠. 강렬한 별 형성과 함께 거대한 초신성 폭발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고, 이런 폭발들은 우주 전체를 치명적인 방사선으로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돈 속에서도 행성들이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답은 그렇다입니다. 행성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쉬운 일이거든요. 우주 최초의 별들은 수소, 헬륨, 그리고 아주 소량의 리튬과 베릴륨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핵융합을 통해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냈고 폭발적인 죽음을 맞으면서 그 원소들을 우주 곳곳에 뿌려놓았죠. 이 과정이 몇 번만 반복되어도 암석 행성을 만들기에 충분한 재료가 모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그 증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280광년 떨어진 TOI-561이라는 561이라는 별을 살펴보시죠. 이 별은 무려 102억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태양보다 2배 이상 오래된 거죠. 당시 은하수는 지금처럼 무거운 원소들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이런 금속 부족 별 주변에서는 행성이 형성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하와이 대학교의 로렌 바이스 교수팀이 놀라운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이 고대 별 주변에 행성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행성들 중 하나가 지구보다 30% 큰 슈퍼지구라는 점입니다. 물론 2.21이라는 극도로 짧은 공전주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에는 너무 뜨겁지만, 중요한 것은 100억 년 전에도 암석 행성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때 적절한 거리에 지구 크기의 행성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 수도 있었겠죠. 실제로 그런 상황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행성 형성에 관해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최초의 외계 행성들이 발견된 곳이 바로 펄서 주변이었거든요. 펄서는 거대한 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 후 남은 중성자별입니다. 이들은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천체 중 하나로 지름이 겨우 몇 킬로미터밖에 안 되지만 강력한 중력 때문에 표면의 가장 높은 산도 몇 밀리미터에 불과하죠. 이런 곳에서 떨어지면 땅에 닿기 전에 빛의 속도의 절반에 도달하게 됩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극한의 환경이죠. 그런데 이런 곳에서도 행성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1992년 캐나다의 데일 프레일과 폴란드의 알렉산드르 볼찬이 PSR B1257810이라는 펄서 주변에서 2개의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지구 질량의 약 4배에 달하는 크기였습니다. 현재는 북유럽 신화의 언데드 생물 이름을 따서 폴터가이스트와 포베토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994년에는 드래거라는 세 번째 행성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우리 달 질량의 2배도 안 되는 매우 작은 천체였습니다. 펄서 주변에 행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해야 하거든요. 거대한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할 때 주변의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행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초신성 폭발 잔해물에서 새로운 행성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던 물질들이 식어서 중성자별 주변에 다시 모여들면서 제2차 행성 형성이 일어났을 수도 있죠. 이런 현상은 행성 형성이 얼마나 쉽고 흔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죽은 별 주변에서도 행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살아있는 별 주변에서는 더욱 쉽게 행성들이 탄생했을 것입니다.
특히 우주 초기의 활발한 별 형성 시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행성들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의 조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극단적이었지만 동시에 창조적이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행성은 무엇일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는 메투셀라라는 별명을 가진 PSR B1620-26b가 가장 오래된 행성입니다. 구상성단 M4에 위치한 이 행성은 무려 127억 년의 나이를 자랑합니다. 목성보다 2.5배 큰 이 가스 행성은 펄서와 백색 외성으로 이루어진 쌍성계를 돌고 있죠. 메투셀라의 형성 과정을 상상해보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127억 년 전 우주가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이 행성은 평범한 태양형 별 주변에서 탄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별은 구상성단의 중심부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오래된 중성자별과 만나게 되었죠. 복잡한 중력 상호작용을 통해 현재의 삼중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메투셀라 자체는 가스 행성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 어렵지만 만약 이 거대한 행성 주변에 달이 있다면 어떨까요? 목성의 유로파나 토성의 엔셀라두스처럼 얼음 아래 바다가 있는 달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달에서는 127억 년 동안 생명체가 진화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테니까요. 실제로 이런 긴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된 환경이라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복잡한 생명체들이 진화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만약 메투셀라의 달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은 은하수 전체가 형성되고 진화하는 과정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인류의 등장이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들이 망원경을 개발했다면 은하수수의 작은 나선팔에서 우리 태양계를 발견하고 지구의 생명 신호를 감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계 생명체를 찾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고대 우주의 생명체들이 직면했을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초신성 폭발이었습니다. 현재보다 훨씬 활발했던 별 형성과 함께 초신성 폭발도 더 자주 일어났거든요. 이런 폭발들은 근처 행성들의 대기를 벗겨내고 생명체를 치명적인 방사선에 노출시켰을 것입니다. 많은 생명체들이 진화의 초기 단계에서 이런 우주적 재앙으로 인해 멸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놀라울 정도로 관대했습니다. 행성 형성이 워낙 쉽고 흔한 과정이다 보니 하나의 세계가 파괴되어도 다른 곳에서 새로운 세계들이 계속 만들어졌죠. 실제로 현재 우리가 관찰하는 외계 행성의 다양성을 보면 우주의 창조력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행성은 고유한 특성과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세계들이 존재합니다. 뜨거운 목성들은 모항성에 너무 가까워서 대기가 끓어오르고 있고 어떤 행성들은 유리비가 옆으로 내리며 음속의 이일에 달하는 바람이 부는 곳도 있습니다. 반대로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아서 표면이 블랙홀처럼 보이는 행성도 있고 토성보다 600배 큰 고리를 가진 행성도 존재하죠. 이런 극한의 환경들은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극한의 세계들을 보면 우주 초기에는 더욱 다양하고 기묘한 행성들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헤이시안 행성이라고 불리는 가설적인 세계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두꺼운 수소 대기 아래에 거대한 바다를 품고 있을 수 있는 행성들이거든요. 해왕성 크기의 질량을 가지지만 대부분이 수소 대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압력으로 인해 표면에 액체 상태의 바다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헤이시안 행성들은 우주 초기에 특히 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에는 수소가 지금보다 훨씬 풍부했고 중력이 강한 환경에서 쉽게 포획될 수 있었거든요. 만약 이런 행성의 바다에서 생명체가 탄생했다면 두꺼운 수소 대기가 초신성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막 역할을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고대 우주에서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었던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가능성은 고체 바다 행성들입니다.
이들은 표면 전체가 수백 킬로미터 깊이의 바다로 덮인 세계들로 태양계의 엔셀라두스나 유로파처럼 얼음 아래 바다가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런 행성들에서는 깊은 바다 밑바닥에서 열수 분출구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곳에서 화학적 에너지를 이용하는 독특한 생태계가 발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주 초기의 활발한 지질 활동은 이런 환경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주 최초의 행성들을 찾는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미 수많은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앞으로 발사될 낸시 그레이스 로만 망원경은 최대 100만 개의 외계 행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거주 가능 세계 천문대 같은 차세대 망원경들은 지구 크기의 행성들에서 생명의 징후를 직접 찾아낼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은하수에 최소 500억 개의 거주 가능한 행성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우리보다 수십억 년 먼저 생겨난 고대 세계들일 것입니다. 만약 그런 세계에서 지적 생명체가 진화했다면 그들은 이미 별들 사이를 여행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들의 문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겪었을 시행착오와 도전들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초신성 폭발, 소행성 충돌, 기후변화 같은 우주적 재앙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들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귀중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고대 행성들이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색 외성 주변의 행성들은 수백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거든요. 적색 외성들은 우리 태양보다 훨씬 오래 살기 때문에 그 주변의 행성들은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복잡한 생태계가 발달했을 수도 있죠. 흥미롭게도 최근 발견되는 고대 행성들 중 일부는 예상보다 훨씬 큰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초신성 폭발의 영향을 피하면서도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그 어딘가에는 우주의 전 역사를 지켜본 고대 생명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은하계에 막 도착한 신참자에 불과할 테지만 우리 역시 138억 년 우주 역사의 소중한 한 부분입니다. 우주 최초의 행성들과 그곳에서 피어났을지도 모르는 생명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의 기원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다른 세계의 지적 생명체들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가 겪어온 우주적 여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될 것입니다.